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프린시플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7가지 새로운 기능으로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최신 앱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최신 앱 구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아마 개발자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위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내용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펑션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펑션즈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 지금 사용해 보시는 고객분도 계실 거고 아직 사용을 하지 않는 고객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내에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엔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클라우드 런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또 클라우드 펑션즈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컴퓨팅 환경, 프로세싱하기 위한 그런 자원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은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커스텀 코드, 구글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쉽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개발자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개발 코드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런 코드를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컴퓨팅 리소스, 운영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복잡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랭귀지로 개발한 코드를 바로 컴퓨팅 환경 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테스트해 보기 쉬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워크로드에 대한 맞는 요건별로 쪼개서 개발하는 그런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환경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를 작성하고 직접 빠르게 배포함으로써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심지어 프로덕션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데브옵스에서 이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개발하신 분들이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펑션에 대한 환경만 제공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다른 구성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펑션즈 안에서 간단하게 연산만 하는 코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내에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 값이 들어와서 그 값을 연산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연동 서비스 같은 것들이 쉽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고 아키텍처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한 프로바이더, 어떤 액션을 위한 요건이 생기게 되면 그 요건이 해당하는 요건을 처리하는 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해당하는 요건을 처리하는 단계가 바로 클라우드 펑션이 동작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클라우드 펑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른 쪽에 넘기거나 저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다. 그 로그 데이터가 됐든 이미지 데이터가 됐든 올라왔을 때 그러한 데이터가 생성됐다라는 크리에이션이 됐다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펑션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자동화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GitHub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서비스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코드가 올라왔다던가 머지가 됐다던가 그다음에 또 GitHub 어떤 그룹 내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다던가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를 웹으로 이벤트를 받아서 클라우드 펑션에서 받아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TL 워크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하고 일단 저장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계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도 존재를 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펑션에서 데이터 인풋 값을 이벤트로 받아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원하는 코드로 빠르고 쉽게 개발해서 서비스와 연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분류 정보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한 뭐 소셜 앱 같은 걸 만들었다. 거기에 만약에 사용자가 이미지 같은 걸 업로드했을 때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이벤트로 받아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변환하거나 저장하거나 거기에 이미지에 대한 메타 정보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해서 각각 이미지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이벤트로 인식함으로써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적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이제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이미지가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지가 없을 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소스가 낭비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되겠죠. 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들과 굉장히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빅쿼리라든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파이어스토어처럼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변경되거나 우리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변환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이벤트를 받아서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펑션들은 사실 오래전에 이제 릴리즈됐던 나왔던 서비스입니다. 근데 작년 초에 그 실제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2세대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보통 2세대라고 하면 당연히 1세대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런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많은 컴퓨터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리소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더 많은 이벤트는 클라우드 펑션 자체가 보통 이벤트가 트리거 됐을 때 동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컨트롤을 통해서 비용을 효율하고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4배 많은 컴퓨트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보다 훨씬 큰 메모리와 더 많은 이제 버추얼 CPU를 지원을 합니다. 실제 클라우드 펑션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펑션 코드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받아서 코드가 한번 실행되고 바로 사라지는 그런 간단한 그런 트리거 베이스의 그런 컴퓨팅 리소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서비스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핸들링해야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펑션즈 같은 경우도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저희는 메모리도 훨씬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CPU의 개수도 최대 8개까지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핸들링해야 되는 데이터가 크거나 다양하거나 했을 때 보다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서 빠르게 연산을 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워크로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처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동작하고 이제 펑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드문드문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펑션의 사실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계속적으로 컴퓨터 리소스를 러닝시켜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에 계속 이제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이제 60분까지 실행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내가 10분, 30분의 어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보다 더 길게 프로세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워크로드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클라우드 펑션즈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해서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많아진 이벤트 소스. 실제 클라우드 펑션이 작용을 하려면 이제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얘가 인보크되고 실행된 다음에 이제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딜 러그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라든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하고 연동도 되어 있습니다. 어딜 러그 하면은 혹시 어디팅하는 그런 감사 로그에 대한 내용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글 클라우드에서 어딜 러그라고 하면은 구글 클라우드 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즉 내가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양한 서비스 중에 특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해당하는 어떤 처리해야 될 그 트리거로 보고 그 이벤트 로그의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 펑션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운영자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게 워닝이든 얼럿이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벤트 로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펑션에서 그 해당하는 문제를 미티게이션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의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꼭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드 파티하고도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4개의 이제 서드 파티 업체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클라우드 이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들 또 내가 원하면 다른 그런 클라우드 이벤트 스펙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 리모트 펑션즈라고 되어 있죠. 빅쿼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빅쿼리 내에서 이제 당연히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쿼리라든가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을 조금 코드 레벨에서 조금 뭐 연산을 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같이 뭔가 합쳐서 뭔가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니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빅쿼리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펑션을 호출해서 여기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와서 내가 테이블에 넣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유저 디파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코드로 약간의 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와 또 다르게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산하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응답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뭐 AI, ML, 버텍스 API를 통한 외부 API 연동도 되어 있는데요. 빅쿼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버텍스 서비스와도 연동하는 방식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내가 익숙한 랭귀지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5개의 리전에서 해당하는 클라우드 펑션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리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리전에서 지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서비스를 디플로이한 리전에서 언제쯤 클라우드 펑션이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이제 동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컨커런시라고 하죠. 한 번에 이제 수행될 수 있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뭐 일의 개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처리 능력도 될 수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이벤트를 하나씩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 리소스가 아까울 수도 있겠죠. 하나의 짧은 이벤트만 처리하고 끝나면 그걸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타스크가 생성이 돼야 될 텐데요. 따라서 여기서 지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클라우드 펑션 하나가 여러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받아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에 대한 그런 유틸라이제이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 성능도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 입장에서는 펑션 사용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000개의 이제 동시성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클라우드 펑션 하나가 1000개의 이제 이벤트,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개의 동시에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코드를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이벤트를 받아서 동시에 처리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즈니스 그 플로우에 문제가 없도록 코드를 잘 이제 개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롤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펑션들은 이제 버저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펑션을 하나 디플로이하게 되면은 원할 경우에는 다음 버전의 펑션을 디플로이한 다음에 다시 버전 1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버전의 클라우드 펑션을 디플로이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수정하기보다는 이전 버전을 일단 빨리 돌려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쉬운 롤백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펑션을 배포할 때 이제 까나리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트래픽을 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버전을 옮겨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전 버전과 새로운 버전으로 트래픽을 나눠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디플로이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클라우드 펑션즈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 나온 기능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뒤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클라우드 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런은 뭐 완전 관리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한다,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펑션즈는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실행하고 없어지는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런 같은 건 이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버리스 컨테이너 개념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컨테이너로 묶어서 쉽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어떤 관리가 특별하게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같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내가 개발한 코드를 클라우드 펑션에 디플로이 하는 것처럼 내가 개발한 좀 더 큰 범위의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안에 만들어서 넣고 그 컨테이너를 쉽게 클라우드 런 환경 위에서 배포함으로써 역시 빠르게 개발해서 서비스를 런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컨테이너, GKA 서비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모든 리전에서 현재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리전에서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런은 쉽게 말해서 뭐 다양한 사용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그 API 게이트웨이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백엔드 처리를 API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어떤 인터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API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간단하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워크로드를 분리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큐 서비스 하나 만들었다. 펍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벤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이벤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빠르게 메시지를 처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클라우드 펑션즈하고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하고 이제 오랫동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데는 클라우드 런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련의 그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배치잡 같은 것들을 많이 돌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큰 프로세스를 돌리기보다는 여러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데이터를 나눠서 분산해서 배치잡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런은 이제 클라우드 런 잡스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배치성 잡을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내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끝내는다. 그 다음에 또는 스케줄링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기능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 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런을 환경 안에서 데이터 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싶다라고 하면 에이전트 같은 걸 설치해서 쉽게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헬스적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런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 부팅되는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레디가 됐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가 된 다음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때는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라고 해서 얘가 잘 살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헬스체크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제대로 얘가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 헬스체크 기능이 얘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판단해서 다시 이런 걸 리스타트하거나 새롭게 다른 클라우드 런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 스타트업 CPU 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런도 적절한 그 CPU와 메모리가 할당이 될 텐데 스타트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고객 입장에서. 따라서 그때 좀 더 많은 CPU를 줘서 내가 스타트업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부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스타트업 CPU 부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포하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문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백도어라든가 어떤 다른 잘못 동작하는 그런 펑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고 보안 입장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쉴드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런 위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디플로이 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Security Recommendation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제 도커 이미지에 주요한 그런 크레덴셜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잘 아시는 CI/CD 파이프라인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배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당연히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클라우드 런을 지원하고 있고 클라우드 런 이미지를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띄워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레디스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런에서 레디스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여러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분산하는 것들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클라우드 펑션과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조 URL을 통해서 보다 나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